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오는 5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빅스텝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일이죠. 미 연준의 3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는데요.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하여튼 1분기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막 굉장히 집중적으로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그런 리스크가 반영된 거에 어떤 후속적인 일들이 이제 올해 이번 달부터 이제 좀 진행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반대로 따지면 일정 부분 좀 반영돼 있다는 얘기도 하겠죠. 네. 분명한 거는 미국의 연준 인사들은 최근 들어서 50bp 정도 정책금리 인상하는 것, 그리고 한 번뿐만 아니라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정도를 실시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입장을 여러 형태로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3월 달이 의사록도 말씀하셨지만 3월 달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주장을 했던 분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점도표를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올해 굉장히 빠르고 강한 속도의 긴축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분명 그 말씀드린 대로 1분기에 이런 요인들이 상당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물론 전체를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과거의 사례로 보면 금리 인상 시기라는 게 반드시 증시가 막 떨어지는 시기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시기들을 잘 이렇게 좀 맞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FOMC들이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은 이 경기 침체 전조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장단기 금리 차가 경기 침체 전조라는 게 우리가 뭐 저 먼 과거도 있지만 한 80년대 중반 이후에 보면 크게 좀 의미 있게 10년짜리하고 2년 국채 금리가 역전됐을 때가 있어요. 네. 그 시기 중에 대표적인 게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저기입니다. 그 금융위기 전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의미 있지는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좀 역전이 되려고 했던 때가 그 우연히도 코로나 그 19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놓고 살펴보면 그 시기들의 역전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시간에 걸쳐서 대단히 이 빠른 속도로 이 경기가 침체되고, 심지어 뭐 우리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80년대 후반은 저축대부 조합 사태가 있었고, 90년대 말에는 IT 버블 꺼졌고, 2000년대 중반에는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있었고, 네. 뭐 마지막은 약간 좀 억울하기도 할 겁니다만 어쨌든 그 코로나19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태가 알게 모르게 경제와 그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한쪽 편에는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 부분도 너무 한쪽으로만 확신해서는 안 되는 게, 그 각각의 상황들을 가만 보면 굉장히 과잉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과잉됐다거나, 아니면 특히나 저소득층의 부채 문제가 굉장히 과잉됐다거나, 네. 또 IT 버블처럼 그 정말 IT라는 이름만 붙이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과연 버블의 측면이 어디 있느냐. 물론 기술주의 그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상태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보기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익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장기적인 이익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그때처럼 어떤 부채 문제에 따른, 또는 버블이 붕괴되는 데 따른 어떤 리스크가 좀 통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어떤 경기 침체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실제로 진행되는 시점이 제가 생각해서는 내년 말 정도부터나 네. 좀 완만한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분명히 우려를 갖고서 가는 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단을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미국 증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요게 이제 신흥국 쪽에는 좀 다르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긴축이라는 게 이 미국 자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신흥국이거든요. 그 신흥국 쪽에서는
아마 미국만큼의 어떤 모멘텀을 못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럼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문제와 이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는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는 안 되고 네. 계속 아마 미국 자체로만 보면 경기가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인상되고 어쨌든 경기가 좋다는 거는 긴축의 의지를 계속 꺾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 글로벌 자금 흐름이 사실은 미국 쪽으로 좀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쪽 더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와 강세를 또 얘기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신흥국 쪽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수혜를 보게 되는. 물론 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괜찮은데 신흥국이 혼자서만 밑으로 떨어지는 그건 이제 위기 상황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미국과는 좀 디커플링 돼서 나타나는 시기도 생길 거고 또 미국은 오르는데 우리는 못 오르는 현상들이 지금처럼 좀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나눠봤고요. 자,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하이를 봉쇄를 했습니다. 네.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이건 뭐 당연히 코로나와 관련돼서 국별로 이게 계속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선진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순차적인 그 시차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 가닥은 이제 치명률이 좀 낮아진 상태에서 점점 이 리오프닝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계속 지금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는 바람에 이거를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뭐 다발적으로 확산이 될 때 경제를 다 셧다운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고집한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국이 과연 그런 의사결정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거냐. 치명률이 낮아지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경제 전체를 이건 뭐 어떤 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중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중국 성장률이 한 1%대뿐이 못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중국도 알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요. 상하이만 놓고 보더라도 상하이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긴 하지만 사실은 본사들이 많아서 그렇지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퍼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상하이에서 영업을 하고 하는 데들 이런 데들은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일부 상하이 근처에 공장에 있는 데들도 있죠. 그 식료품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이게 전면적으로 어떤 큰 타격으로 이루어질지는 분명히 타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뭐 너무 겁내서 이것 때문에 뭐 다시 이 중국을 비롯한 그 주변의 국가들이 경기 침체로 이 요인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시기상조라고 봐요. 네. 중국의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바뀔 건지를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상하이 봉쇄가 일단 타격은 좀 있겠지만 뭐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신하기에는 좀 이른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국내 증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이 되면서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왔는데 많은 분들은 그래도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지수가 우상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네. 한 달 전부터 보면 코스피 쪽의 이익 전망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해보면 대략 한 6, 7%는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적을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도 같이 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실적이라는 게 지금 상당 부분 그 주식이라는 건 명목 가치의 상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당연히 물가가 오르면 전체적인 실적의 규모도 늘어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차별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높은 거를 잘 반응해가지고 가격에다 전가시키면서 실적을 잘 유지시킵니다. 몇몇 개 업종들 그렇고 최근에 보면은 아닌 것 같아도 휴대폰도 잘 팔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수혜 보는 데들이 있을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못하고 고생하는 업종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이게 좀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한편으로 국내 금리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 지금 정도 밸류에이션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네. 뭐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주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만 금리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질수록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점점 커진단 말이죠. 그리고 자금 흐름도 국내 자금이 주식 쪽에서 또 채권 또는 이자부 상품으로 이렇게 옮겨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주가가 떨어지는 걸 좀 방어하기는 하겠지만 이좀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게 좀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동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1분기보다 우리는 이제 하반기 때 미국 증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로 보이는데 이제 네. 그게 우리나라한테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걸 보면서 가는 그 2분기는 1분기 실적이 좀 좋아져도 박스권 장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장세는 실적이 좋아져도 박스권 장세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